자, GNC 에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GNC 에너지는 제가 저 밑바닥에서부터 이미 체크가 되어 있죠. 저 밑바닥, 즉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수시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자, 여기서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이제 저 앞쪽에는 아마도 모르신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큼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알만한 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도 한번 쭉 시세가 나왔죠. 지난 10월 15일에 23% 올라 들어가면서 신고가 기록했다가 쭉 밀려가지고 뒤로 빡해서 후퇴한 다음에 이건 뭐 거의 뭐 강제적으로 눌러놓고 지금 각 잡고 돌리는 형태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시 18% 올라 들어가면서 다시 상단 자, 위쪽에 미들라인 지역까지 고가까지 쭉 들어갔습니다. 따로 특별하게 이슈가 있냐라고 하면 없어요. 아무것도. 자, 이 종목은 뭐 이슈가 필요가 없이 올라 들어가는 전형적인 섹터 따라 들어 올라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자, 이거 비상용 발전기 회사예요. 이게 비상용 발전기를 만드는 기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도 연료 발전지도 있고 바이오가스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비상용 발전기 데이터 센터형입니다. 데이터 센터형. 여기 데이터 센터형. 이 중에서도 여기 같은 경우는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출로 크게 성장하는 이런 쪽이라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 일렉트릭이 미국 들어버리고 효성중공업 유럽 들어가지고 유럽 쪽으로 확대 벌려나가면서 난리가 나 있는 종목이죠. 이 GNC 에너지의 경우에는 국내 데이터 쪽 전문 회사예요. 국내 쪽.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똑같이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하고 나란히 발을 맞춰서 올라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효성중공업이나 현대 일렉트릭하고 이 차이 설명드리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효성중공업과 현대 일렉트릭, 자, 그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주에 우리가 굉장히 자주 다루는 종목들, 뭐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력주들의 후발로 들어오는 건 전선주 같은 경우들이 이제 후발로 들어오겠습니다만, 원래 대표는 이 종목이었죠.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효성중공업, 처음서부터 이거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죠. 우리 천재투자TV의 종목 분석 1호 종목이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여기서부터 천재투자TV 종목 분석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효성중공업 추천을 드렸었고요. 대형주 라인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한참 먼저 나간 놈들에 비해서 좀 한참 쳐서 이제 후발 따라 들어올 겁니다. 라고 후발 추천 들어갔던 종목이 이 LS일렉이죠.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현대일렉트릭을 먼저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이 뒤에서 이제 굉장히 싼 주가 따로 올라오게 되어서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여기 LS 일렉트릭을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뒤쪽에 이제 그 다음 쪽으로 서 이제 중형주 라인 때 일진전기와 산일전기, 산일전기 같은 경우 작년에 상장돼서 오버형 온코닉 테라페틱스 같은 종목이 그랬던 것처럼, 자, 오버형 끝나고 나면 그래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저쪽 먼저 치고 나오는 효성이나 현대일렉트릭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가장 무난하게 살 수 있는 종목으로 산일전기 같은 종목들 추천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일진전기고요. 그리고 GNC 에너지의 경우는 라인이 조금 달라요. 이게. 자, 그러니까 원래 GNC 에너지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취급조차도 못 받고 있던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작년 이맘때까지, 작년 11월 달까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워낙에 낮았으니까요. 자, 다소 되돌아가서 보죠. 이건 앞에 삼형 엠텍 같은 종목이라든가 이런 거 저평가주들 찾아드리고 쭉 찾아드렸는데 이게 작년 실적이거든요. 2023년 실적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형 이 모멘텀 받으면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애들 먼저 실적 돌아가지고 마구 튀어나갔죠. 얘도 실적을 못 봤냐 그러면 이거 실적 받고 올라 들어가요 똑같이. 그래서 얘도 2023년에 실적이 거의 더블 실적 이익이 더블 나는 실적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는 거기서 다시 따따블의 실적이 나왔죠. 이렇게 실적이 나오면서 매출보다 이익 개선이 더욱더 가파른 상태로 들어가면서 실적이 순이익이 쭉쭉쭉쭉 올라 들어가는데 저 아래로 들어가서 그래요. 보이십니까 이거? 네? 여기는 이제 이례적인 형태니까 이건 빼더라도요. 자, 실적이 이익이 더블 들어가고 있는데 주가 반영 안 돼. 6배. 이익이 따따블 들어가고 있는데 주가 반영 하나도 안 돼. PR 3배. 자, 이렇게 워낙에 스타트 자체가 굉장히 낮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관점에서 제가 쭉 추천드려왔잖아요, 종목들.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 그냥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 8.640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자 이거지.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조금 처지는 현대일렉하고 효성중공업에는 PR 30배가 넘고요. 이미 30배가 넘죠? 30배가 넘고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처져서 뒤따라 들어오는 이 일진전기가 20배입니다. 일진전기가 그러면 이 GNC 에너지가 일진전기에 비해 가지고 현저하게 미달하는 실적을 보이냐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성장률이 뒤지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해외 쪽으로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내 쪽만 하더라도 지금 성장률이 일진전기에 비해서 뒤지질 않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지금 한참 낮은 주가거든요. 이건 이제 키맞추기를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중간 밴드를 넘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더 올라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 이슈가 없어도 선행적에서 종목 들어가려면 이거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또 살펴보면 자, 이 종목의 공급 계약들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거 공급 계약들이 계속 나오죠. 이렇게 공급 계약이 계속 이러는데 하반기에만 상반기까지 빼고 기존에 있던 거 빼고요. 올해 하반기에만 신규로 공급 계약이 나온 게 1,800억입니다. 그 1,800억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이 필리핀 비상발전기 134억 요거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내예요. 국내. 자, 앞쪽에서 보면 네이버도 있죠. 네이버다 한 거 있고요. 김포에 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에 했고요. 울산에 했고요. 우리나라는 데이터 센터 안 지어요? 우리도 짓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다 짓는다 이겁니다. 그 여기 쪽에서 계속 들어가고 그리고 만약에 이 기업이 이제 해외 쪽으로 들어가는 쪽까지 이제 해외 쪽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죠. SK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100조짜리 울산. 100조가 넘는 신규 원자로 발전 그래서 그 국내 쪽에서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 이게 콤텍도 있고요. 주축이 돼가지고 봄에 이래서 이렇게 KT도 있고요. 이렇게 다 들어가요. 이게 이런 쪽에 이제 같이 해외 쪽하고 같이 끼어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더 커진다는 얘기죠. 여기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KT가 전략자 계획에서 5,900억 규모로 인프라를 공급한다라는 GNC 에너지는 KT하고도 연결. 이제 해외 공략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해외 공략 쪽이 나오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던 부분, 이거 이제 따라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중간에 주가가 덜 커덕거리는 부분의 이슈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자, 이 기업에도 안타깝게 그게 또 나옵니다.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거죠. 교환사채. 교환사채 분야. 자, 이거 원래 이 기업도 자사주가 꽤 많이 가지고 있던 기업이에요. 자사주를 150만 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사주를 15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여 들어가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자사주를 150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것만 이제 조금 아쉽긴 해요. 이게 자, 이게 자사주를요, 얘도 다 팔아치웠습니다. 마지막 남아 있는 거 적어도 다 팔아치우고 없어요. 이제 자사주가 한 주도 없습니다. 빵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50만 주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 종목이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치고 올라 들어오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뭐 어느 쪽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쪽으로 본다면 한없이 나쁘고 좋은 쪽으로 보면 한없이 뭐 좋기도 하죠. 자,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증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업 실적이 이런 식으로 빵빵빵빵 이렇게 미친 듯이 튀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일진전기도 증설을 했고요. 산일전기도 작년에 증설을 했고요. 그래서 그 증설 효과가 올해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실적 나온다. 이게 일진전기하고 산일전기에서 구분해드린 거죠. 자, 그러면 증설 자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거야. 증설 자금. 이제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활발하게 사업을 늘릴 수 있는 자금을 이걸 어디서 끌어올 것이냐. 그러면 빌려오는 케이스가 있죠. 채무를 우선 빚을 내서 당겨 쓰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업황이 대단히 잘 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은행에서 부채로 빌려올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쓰는 방법들이 삼자배정이 있고요. 삼자배정 유증. 그 다음에 CB,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환사채의 발행. 자, 요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전환사채 발행, 삼자 배정. 이제 요런 것 같은 경우라 그러면 언제든지 물량으로 토해져 나올 수 있는 오버행 물량이 돼버려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 본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삼지엔터 같은 경우에서 전환사채 옛날에 발행했던 거 그거 가지고 오버행 투지비를 잡았죠.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도 예전에 발행했던 CB 물량 남아있는 거 그거 가지고 오버행으로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런 식의 투집도 잡거든요. 그래서 CB를 발행을 하는 대신에 이 기업은 그래서 삼자 배정이나 CB 전환사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공격적으로 늘어난 거 없죠. 그리고 혹은 유상증자 있죠. 유상증자 이거는 종속회사의 유상증자입니다. 이 회사가 유상증자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 증자를 통해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증자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휴 인수하겠다라고 그러고 금양 같은 경우도 그래가지고 공장 자금하는데 증자하겠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계속 들어잖아요. 로보티즈도 증자 있었고 로보티즈는 그대로 올라들어갔습니다만 요거 대신에 자사주를 쪼개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사주의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 밸류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기대는 없습니다만 이걸 블록딜로 잘라서 1차 블록딜 올해 다 한 겁니다. 1차 블록딜 나온다 쉬고요. 그 다음에 2차 블록딜 나온다 쉬고요. 그래서 다 팔고 이제 마지막 남은 물량 자사주가 자 여기죠. 막차트는 상장사 GNC에너지 자사주 9배 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좌측에도 있죠. 자산주 50만 주 처분 결정. 그래서 50만 주를 블록딜로 처분을 해버리는 겁니다. 블록딜을 쳐서 162억 받고요. 그 앞쪽에도 또 있어요. 자사주. 자사주 처분해가지고 임직원 성과급으로도 나눠졌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저 앞쪽에서 나올 때는 자사주를 이렇게 취득을 했었어요. 이렇게 취득을 했던 이 자사주 같은 경우를 팔아서 이거 가지고 이제 신사업 투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남아 있는 거 요거요. 맨 마지막에 남아 있는 요거를 교환사채로 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끝났어요. 마지막 이슈 교환사채가 자 이렇게 들어가서 자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본다 그러면 다 지금 다 공급계획이죠. 공급계획 요까지 해가지고 하반기에만 1,800억이 나와 있는 거예요. 1,800억.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지금 매출이 2,000억대 수준인 거에 비한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사주 처분 결과 보고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물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팔아가지고 처분가액 34,000원에 팔아서 42만 6천 주 표시되어 있고요. 요걸로 해서 이제 없어요. 다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오버행이 없어요. 없죠. 전환사채 발행한 거 없고요. 이제 자사주 이거 들어간 거 지금 다 팔아치워버렸고요.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물량 42만 6천 주 이게 사라져버림으로 해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SF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 물량 받아가지고 2대 주주로 올라 들어온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 그래서 자사주 처분해서 이제 없습니다. 이제 오버행 물량이 전혀 없어요.
이제 키 맞추기만 따라 올라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지금도 쌌기 때문에요. 자, 이 정도 슈팅이 들어가고 난 다음엔 지금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 들어가실 필요 없고 올라 들어가면 반드시 슈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정도 크게 슈팅이 나오면 쉬어 들어가는 형태다. 앞에 계속 얘기 드렸죠. 이렇게 올라 들어가면 이 실적으로 올라 들어가는 얘 실적 주잖아요. 지금 다른 뉴스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드렸잖아요. 다른 뉴스 아무것도 없이 업황 호조 실적 이것만 가지고 가는 기업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단기로 이렇게 오버슈팅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주가가 또 눌려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 선 아래로 들어오면 되죠. 이제 미들라인 43,300원 선 이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요런 케이스에서 좀 많이 눌러주면 좋고요. 많이 눌러서 뭐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들어가면 이 위쪽 라인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현재는 일단 보유하고 계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쭉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 위쪽 밴드 이게 파란 선 올라 들어가는 상단이 되니까 대략 5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10% 조금 넘게 더 올라 들어가서 그 정도 들어갔다 눌려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 보시면 되고요. 새로 들어가신 분은 만약에 지금 그대로 달려 들어간다면 그 정도 들어갔다 들어온 자리 같은 자리 될 겁니다. 이런 선 자리 이렇게 눌려 들어올 때 받아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종목. 그래서 정이 뭐 급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1차로 우선 찌르고 추가 매수 감안해서 찌르고 직전에 고점 아래로 내려오는 라인 여기에 이렇게 분할로 그렇죠? 그래서 3번 정도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하고 더 들어오면 밑에 쪽에서 맞아 다 집어넣는 형태. 아니면 이제 이 정도에서 예상대로 살짝 눌러 들어갔다 위로 치고 들어간 다음에 눌렀다가 돌아 들어간다 그러면 이 저점에서 잡고 돌아 나가면서 다시 추가 이렇게 붙여버리는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잡아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제가 위치 지금 계속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해서 계속 끌고 나가야 될 종목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CNC에너지 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 이거 계속 나가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다 똑같아요. 타겟만 다른 거예요. 타겟. 그 타겟 차이로 인해가지고 저평가 받고 있었고 중간중간에 저 자사주 처분이라고 해서 밸류업 이슈 가지고 이게 블록딜로 처분이 된 거거든요. 블록딜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새로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블록딜만 나오면요. 블록딜만 나오면 급락에 이렇게 YG 플러스 블록딜 소식에 급락, 블록딜만 나오면 하락이죠. 블록딜만 나오면 내려요 주가.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갔던 거는 대부분 다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3번에 걸친 자사주 매도 2번은 대량 매모 2번은 블록딜이었고요. 이제 제일 작은 물량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딜이라 마지막 물량은 교환 사채로 처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오버행이 없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따라 맞추는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싸다는 얘기 드렸었고요. 자, GNC에너지 계속해서 노려서 얘도 지금 곧 뭐 올해 안에 10배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갈 것 같아요. 작년으로 딱 해서 올해 1월달 기준으로 한다면 500% 정도 들어갔고요. 작년으로 기준해서는 지금 800% 들어가 있는데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죠? 그렇죠? 이제 5만 원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900%가 되는 거거든요. 5만 5천 들어가면 10배가 들어가는 거고요. 끝내주는 기업, 계속해서 노려야 될 기업, 계속 노리라고 하죠. 내려오면 받아라 말해서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건 뭐 더 사야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고, 만약에 여기까지 들어오면 더 받아버리세요. 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종목도 거의 이렇게 라인이 정해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시드린 라인대로 공략하시면 계속해서 뒤처지지 않고 후발적으로 따라 들어가서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력설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섹터가 업황 호조로 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딱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업황이 통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은 일단 무조건 대표주부터 사라. 그렇죠?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무난한 형태로 올라 들어가는 기업 산일전기, 그 다음에 대형의 후발주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 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주들 쪽 빠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뒤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순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 지금 분석도 딱 이 순서대로 계속 해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자, 작년서부터 작년에도 들어가서 보시면 분석 순서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 순서가. 올해도 분석 순서 딱 그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원래 이게 섹터로 달리는 종목들은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에서 못 잡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런 종목들 잡아가지고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